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본선 16강전입니다. 해설의 송태곤 구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통합 예선 한국의 8명의 선수가 진출하게 되면서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뒀는데요. 이번 통합 32강전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고루고루 좋은 성적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예선전에서는 좀 참담한 성적이었는데 본선 32강전에서 정말 화끈한 복수전을 펼쳐줬고요. 이번 16강전에서도 그 기세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16강전에서는 한국 선수 7명, 중국 9명의 선수가 진출하게 됐는데요. 과연 어떤 대진표가 완성이 됐을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대회 개요입니다. 중앙일보와 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하고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후원을 맡았습니다. 우승은 3억 원, 준우승은 1억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본선 오늘 16강전이 치러지게 되고요. 내일 모레 8강전이 이어서 치러집니다. 네, 이번 삼성화재배는 계속해서 이제 한국에서 펼쳐지게 되거든요. 한국 기사들이 홈 어드밴티지는 따로 없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좀 편하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32강전 결과인데요. A조 하면은 박정환 구단이 죽음의 조로 꼽았던 그 조예요. 네, 박정환 구단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사들이 저 조는 정말 세다. 살아남기 쉽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그런 조인데 조금은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동원 8단이 올라간 것이 의외라는 것이 아니라 스웨 구단과 구리 구단이 동반 탈락한 것이 좀 의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조가 스웨 구단과 구리 구단이 있어서 강한 조로 꼽혔던 조인데 두 선수가 탈락을 하게 됐고요. 네, 저희가 예상할 때는 이동원 8단과 스웨 구단 아니면 구리 구단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 올라가면은 만족이다 이렇게 봤던 그런 조였거든요. 네. 그리고 B조에서는 한국의 신진서 선수가 16강 진출 티켓을 확보를 했죠. 네. 이 조도 의외라면 약간은 의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조치훈 구단과 유빈 구단, 레전드 기사들인데 사실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신의 기사인 차이징 6단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중국 국가대표인 유빈 구단이 과연 자국 국가대표 선수를 꺾고 올라가는 일이 없지 않을까 했는데 네. 감독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약간 네. 묘하죠. 네. 네, C조에서는 한국 이세돌 구단이 3라운드까지 가는 혈전을 펼치면서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D조에서는 역시 기대주죠. 변상희 선수가 역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네, 이 조가 사실 D조가 상당히 어려웠던 조였어요. 왜냐하면 판팅이 구단도 있고 또 리춘청 구단이 사실 32강전 두기 전에 6단이었는데 TV 아시아 선수권전에서 우승을 하면서 그 기세를 바로 이어나갔던 거에 이제 32강전이었거든요. 네. 변상일 5단이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멋지게 올라갔습니다. 네, 2조에서는 강동윤 선수가 1라운드 거운차오 선수와 2라운드 커제 선수를 꺾으면서 2라운드 만에 이 16강 진출을 했습니다. 네, 강도윤 구단, 커제 구단 올라갈 만한 기사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분이 좋은 것은 커제 구단을 두 번째 라운드에 꺾고 일찍이 네. 올라간 것이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네, F조에서는 한국의 박정환 구단이 출전을 했는데요. 박정환 구단 2라운드 만에 진출을 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3라운드 끝에 진출을 했어요. 네, 그리고 박정환 구단이 32강전 둘 때는 컨디션이 좋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안 좋은 컨디션에도 불구하고 진짜 박정환이다 이것을 볼 수 있었던 네. 힘들었지만 결국은 올라갔습니다. 네, G조에서는 유일하게 한국 선수 탈락자가 나온 조입니다. 네, 근데 워낙 또 조가 터자씨, 저우루양, 천양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조금 어쩔 수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H조에서는 이 선수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승민 선수가 이 삼성화재 우승 경력을 가지고 있는 탕웨이승 선수까지 꺾으면서 일찌감치 진출을 했거든요. 네, 강승민 5단 올라갈 수 있는 조였어요. 하지만 탕웨이신 구단을 꺾으면서 2라운드 만에 올라갈 거라고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강승민 5단의 기세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16강이 시작이 됩니다. 참 여러 대국, 7판의 한중 대결이 성사됐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결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해드리는 대국 중 하나인데 이동원 8단과 중국의 이제 커제 구단 이 대결이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네. 가장 첫 번째로 눈이 가는 대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대진표를 보면은
다 한 판 한 판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느낌 들고 유일하게 한국에서 이거는 그래도 거의 뭐 1승이지 않을까라는 판이 유일한 한 판이 있어요. 그게 박정환 구단 판입니다. 뭐 위빈 구단 물론 뭐 예전에 이제 실력이 강했던 그런 기사이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뭐 박정환 구단이라면은 뭐 쉽게 이겨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훈 선수와 커제 선수의 대국, 많은 분들이 가장 재밌어 할 것 같은 그런 대국으로 손꼽으실 것 같은데요. 이 두 선수의 대국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뭐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커제 구단이 창의 바둑은 아닌데 이동훈 팔단이 워낙 방패 바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이동훈 그 팔단의 방패를 깨기 위해서 커제 구단이 먼저 공격을 하거든요. 그 공격을 막아낸다면은 승리, 만약 뚫린다면 패배 이런 흐름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 전적면에서 이동훈 선수가 앞서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좀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는 대국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선수와 커제 선수의 16강전 대결입니다. 먼저 대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6강전 대전에 있는 유성 삼성화재 연수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더블 일루미네이션으로 치러진 32강은 일산에 있는 삼성화재 캠퍼스에서 열렸잖아요. 네, 원래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제 삼성화재의 본선은 거의 대체로 지금 16강전을 펼치고 있는 대전의 이제 유성 연수원에서 많이 펼쳐졌었어요. 하지만 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기간에 이 연수원 뭐 리모델링 관계로 인해서 일산 캠퍼스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선수들에게는 지금 대국을 하는 이 장소가 훨씬 더 익숙할 것입니다. 그리고 워낙 중국에서 하는 대회가 많은데 이번 삼성화재배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치러지고 있으니까 선수들의 심적 안정감도 조금 더 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한국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32강전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뭐 국가대표팀이라든지 젊은 기사 모임인 뭐 소소회라든지 이런 많은 기사들이 가서 같이 연구하고 뭐 공부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네. 선수들이 상당히 편하게 대국에 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수들이 많이 가 있는 상태죠. 네, 어저께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해서 정말 많은 기사들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7명의 선수들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동훈 선수와 커제 선수의 대결도 참 재미가 있지만 이세돌 구단과 이 A조에서 스웨 구리 구단을 꺾고 올라온 퉁멍청 선수의 대국도 약간 흥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뭐 이세돌 구단의 바둑은 사실 뭐 상대가 그 어떤 누구든 다 흥미가 있는 이세돌 구단 스타일 자체가 워낙 재미가 있기 때문에요. 네. 뭐 이름값 면으로는 이세돌 구단이 좀 많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중국의 퉁멍청 선수도 절대 뭐 얕볼 수 없는 기사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이동훈 팔단과 커제 구단에 대고 개인적으로는 이동훈 팔단이 좀 100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겼던 판이 전부 다 이제 100으로 최근에 이겼던 판이요. 그리고 커제 구단의 스타일이 그래도 100번이 더 세거든요. 흑번보다는. 그리고 100번 필승이라고 네, 하죠. 100번 승률이 또 워낙 좋고 네. 그리고 이동훈 팔단 스타일도 흑번보다 한 100번이 나요. 그러니까 두 기사 모두 100번이 조금 더 편하게 두는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100을 잡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했는데 뭐 조금 아쉽지만 뭐 흑 잡았다고 불리할 것은 없으니까요. 네. 이동훈 선수가 흑번으로 오늘 대국 끌어가고 있습니다. 커제 구단이 먼저 우선기 높게 걸쳐가는데요. 여기서 흑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많이 두어지는 수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뭐 쉬운 정석, 언제 어느 때 두어도 실수라고는 평가받기 힘든 이 붙여서 느는 실리를 차지하는 이 정석 선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적극적으로 다가온 이후에 뭐 2칸 정도 뛴다든지 해서 상변 쪽 변과 우변 쪽 변을 뭐 발빠르게 차지해 보겠다. 그리고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수단이 이제 2칸 높은 협공을 해서 네. 우상기 정석을 계속 진행을 시킨다면 정석 이후에 상변 쪽에 좀 좋은 모양을 가져가겠다. 세 가지 모두 둘 수 있습니다. 뭐 기풍에 따라서 둘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수법은 역시 다가오고 2칸 벌리는 수법이 가장 최근에는 많이 나옵니다. 네, 이 두 선수의 상대 전적으로는 이동훈 선수가 3승 2패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 대결들이 2승으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심적으로는 선수가 편하게 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커제 구단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이동훈 팔단은 지금 뭐 2번 연속 또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뒀을 때 커제 구단이 흔들린다 이런 것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사실 커제 구단도 먼저 뭐 전투를 그렇게 걸어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동훈 팔단이 너무 침착하게 계속 두다 보니까 결국은 네. 커제 구단이 견디지 못하고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잘 막아내던지 반격을 하던지 그때가 딱 승부처일 것 같습니다. 네. 스타일로 볼 때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지금은 커제 구단의 100번이라는 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2번 연속 이제 승리를 가져갔던 바둑의 흐름이 커제 구단의 흑번으로 결국은 공격을 먼저 했어요. 근데 그거를 타개를 2판 모두 잘 하게 되면서 승리를 가져갔었거든요. 네. 최근에 2015 이민배 세계신예의 바둑 최강전 준결승전에서 한번 승리를 했고요. 올해 6월에 있었던 중국 갑조리그 7회전에서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금 두 기사가 뭐 컨디션이 좋다고는 솔직히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성적 자체는 두 기사 모두 워낙 좋은데 네. 정말 이 대결 전에 가장 최근에 이제 둔 바둑들이 이동훈 팔당 같은 경우는 농심배 2번째 주자로 나가서 지금 중국의 판팅이 구단에게 패했거든요. 괜찮았던 바둑인데 너무 조금 느슨하게 운영을 하면서 역전패를 당했고 커제 구단 같은 경우도 사실 한국 팬들에겐 좀 관심이 멀어졌지만 네. 백령매에서 지금 중국 자국 선수와 천여회 구단과 결승전을 이제 펼쳤는데 1, 2국을 일단 먼저 패했어요. 물론 5번기라 아직 끝이 난 건 아닌데 2번을 먼저 패하면서 대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두 기사 모두 썩 지금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최근의 기세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도 두 기사가 올해 성적면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이동훈 선수가 59판을 둬서 41승을 거두고 있고요. 커제 선수는 27판 중에 18번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자료를 보다가 처음 한 건데 이제 이동훈 팔단이 세계대회 성적이 가장 높게 올라왔던 게 16강으로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우승 준우승 기억은 없어도 네. 그래도 8강은 한 번은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신기합니다. 네. 오늘 대국을 승리하면은 가장 높은 기록을 갱신하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훈 팔단 같은 경우는 지금 랭킹이 이렇게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기사들에게 잘 안 져요. 중국 리그나 뭐 이렇게 보면은 잘 안 져서 그 랭킹이 이렇게 높은 건데 중국 기사한테 안 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뭐 맨날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뭐 많은 패점을 안지 않는다는 것은 세계 대회에서 성적을 그만큼 많이 낼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강이 최고 성적이었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그래도 2차례 우승 경력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그래도 이동훈 선수 중국 선수들에게 이렇게 성적이 좋다면 앞으로는 충분히
우승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앞으로도 아니고 그냥 사실 이동훈 팔단이 지금 이번 삼성화재배에서 우승한다고 해도 전혀 뭐 이변이 아닙니다. 실력은 이미 검증이 오래전부터 됐어요. 네. 이동훈 선수 올해에는 꼭 자신의 그 세계 대회 성적을 갱신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줬으면 네.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국의 커젤 구단을 먼저 꺾어야 합니다. 지금 이동훈 팔단이 한국 랭킹 9위인데 이동훈 팔단이 재미가 있는 게 한국 바둑 리그를 빼면은 3위, 4위 이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워낙 그쪽 초상위 랭커들의 랭킹을 제가 직접 뭐 계산해 본 적은 없는데 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 그러니까 이동훈 팔단이 한국 리그에서 계속 매년 성적이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딱 신진서 6단하고 차이가 신진서 6단은 둘 다 이제 다 성적이 좋은데 네. 리그에서 성적이 너무 좋아갖고 랭킹이 훨씬 더 높은 거고 그러니까 두 이동훈 8단과 신진서 6단의 그 랭킹을 한국 리그를 제하면은 오히려 이동훈 8단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신진서 선수는 또 연승 중 아닌가요? 그쵸? 이제 뭐 한국 리그에서 지금 12연승 중인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동훈 8단 같은 경우는 한국 바둑 리그만 빼놓고서는 거의 뭐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기전에서는. 되게 의외네요. 네, 저도 그러니까 기사들도 좀 의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바둑 리그를 매년 이렇게 성적이 좀 저조한 것도 의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랭킹 이렇게 높은 것도 의외고.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네. 될지. 그리고 이동훈 8단 같은 경우는 기사들도 그렇고 바둑 스타일도 그렇고 당연히 이제 장고가 어울리는 스타일이다. 그렇게 보이고 알려져 있는데 또 정작 우승했던 두 개의 기전은 속기 기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같은 팀 선수로 데리고 있는 한국 그 리그 티브로드 이상원 감독이 아직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동훈 8단을 장고로 내보내야 될지 속기로 네. 내보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될 네. 것 같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2015년도 KBS 바둑왕전 그리고 올해 GS 칼텍스배를 우승을 했는데 이 두 기전은 국내 기전에서도 속기 기전에 속하는 네, 이 두 개거든요. 지금 커제 구단이 이제 초반 지금 선택이 기로인데 네. 가장 무난하게 둔다면 역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석 진행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은 뭐 다른 건 거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치받고 젖히고 계속 이제 착점을 해서 정석을 계속 이어나가든지 아니면은 최근에는 그냥 뭐 단수 치고 호구 쳐서 간명하게 정리시키는 바둑도 아주 많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판을 운영해 나갈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어도 뭐 한 판이에요. 근데 커제 구단 같은 경우는 사실 초반에는 손이 정말 빨리 나가는 선택을 진짜 빨리 하는 기사인데 네. 저는 지금 이런 장면에서 조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커제 구단이 마음속 한 구석에 이동훈 8단을 좀 의식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저희가 아는 그런 커제 구단이라면은 초반 선택은 정말 빠르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중국 선수들의 대국을 보면은 초반에는 굉장히 빨리 진행시키고 약간 중후반 쪽에 시간을 많이 안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시간을 좀 아껴놔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주 예전에 이제 세계대회는 뭐 3시간이었거든요. 제한 시간이.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뭐 2시간, 뭐 1시간, 지금 삼성화재배 같은 경우는 2시간인데요. 네. 조금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시간 사용하는 패턴이 아무래도 조금씩은 좀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커제 구단의 지금 착점 시간은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사가 만약 여기서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커제 구단은 진짜 초반은 장구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정말 좀 어려운 변화를 선택을 하려는 걸까요? 어려운 변화는 없어요. 이 상황에서 뭐 선택할 수 있는 수는 두 가지밖에 없고 네. 다만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이제 무난하게 두는 진행은 진짜 뭐 말 그대로 무난합니다. 그냥 서로 지킬 거 지키고 실리 차지할 거 차지하고 이런 바둑이라고 한다면은 치받고 젖혀서 우변을 두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거는 백이 그래도 약간 두터움을 위주로 좀 공격적으로 두겠다라는 아. 뜻이 다분한 그런 정석 선택이기 때문에 네. 무난하게 두느냐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두느냐 이제 그 두 가지를 놓고 좀 고민을 하는 거죠. 무난하게 둔다면 이동훈 선수가 오히려 좀 편하지 않을까요? 음, 사실 근데 계속해서 이동훈 팔단이 워낙 그 방패 성향을 띤 기사여서 그렇지 커제 구단도 먼저 그렇게 공격하는 바둑은 절대 아니에요. 네, 선택을 일단은 했습니다. 네, 뭐 무난하게 두었고요. 보통 한국의 다른 기사들이 커제 구단하고 두면은 거의 커제 구단의 수비 쪽으로 바둑이 펼쳐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커제 구단이 워낙 집에 민감하게 두기 때문에 실리에서 부족한 바둑을 거의 두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리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부족한 쪽에서 먼저 공격을 펼치고 커제 구단이 그 도를 타게 하고 이런 흐름의 바둑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평소에는. 그러면 지난 대국들은 이동훈 팔단과의 대국이어서 이 자신에게 맞지 않은 옷을 좀 입은 네. 듯한 모습이었네요. 그러니까 그 패턴이 정확하게 반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커제 구단이 뭐 실리에서 많이 뒤처지진 않았지만 이동훈 팔단이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실리에서 좀 기분 좋게 끌고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커제 구단이 먼저 움직이게 되었고 그거를 이제 잘 막아내면서 이동훈 팔단이 승리를 가져갔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 벌리는 게 적당한가요? 사실 많이 벌리고 싶어도 많이 벌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기사들이 전부 실내에 민감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벌리면은 이제 한 덤 정도.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 지금 이동훈 팔단이 흑번이기 때문에 네. 반면 10집 이상 벌리게 된다면 많이 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어, 지금 상변 정석. 네. 사실 정석 책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저렇게 좁게 벌리는 수가. 하지만 프로 실전에서는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 칸 더 까는 걸 더 많이 본 것 같거든요. 훨씬 많이 볼 수밖에 없죠. 정석 책에 이렇게 나와 있고 많은 기사들도 이렇게 두고. 네, 예전에는 이런 수는 거의 뭐 없는 수였어요. 진짜 특별한 상황이 아. 아니고서는 뭐 예를 들어 흙이 워낙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벽이 있다. 이러면 아무래도 벽에 가깝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지는 게 정수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돌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하나 더 가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커제 구단이 약간 꺼려했던 것은 바로 이제 다가온 다음에 받기에는 왠지 좀 느리게 판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안 받자니 간격이 넓으면 침입 수단이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이런 판단을 했다. 오히려 작게 벌리고 다가와도 이거는 이제 나중에 들어와도 이렇게 이선호 두면은 넘어가는 것과 막는 것 두 가지가 딱 그냥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피해가 거의 없거든요. 백이 흙이 들어가는 수가 사실상 없어요. 간격은 좁지만 좀 더 단단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는 흑도 다가가는 수가 약간 메리트가 떨어진 건가요? 그쵸. 별로 흔히 말하는 뭐 둘 맛이 좀 사라졌죠. 지금은 다가오는 수보다는 뭐 이곳을 걸치던지 날일자 특히 이동훈 팔단의 스타일로 보면 그냥 날일자로 들어가고 받아주면은 지키는 이 날일자 들어가는 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이 우아기를 만약에 이제 걸친다고 하면은 네. 이제 많은 바둑 팬분들이 뭐 여기로 걸치나 여기로 걸치나 뭐 어디가 고민되죠. 정답인지 뭐 모르고 그리고 뭐 아무데나 걸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바둑이라는 게 딱히 뭐 확실한 정답은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이 우상기에 이 정석은 흙이 단단합니다. 하지만 돌이 낮게 있기 때문에 이 돌을 모양을 키우려고 쓰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를 그쪽으로 이제 몰고 가서 견제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이 정석, 흙의 정석을 좀 살리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기에 이 정석이 바둑판 어디에서 나오시게 된다면은 그쪽 모양을 키우기보다는 견제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답에 가까울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걸친다면은 하변 쪽이죠. 하변 쪽으로. 네. 네, 지금은 제가 여기 둘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동훈 팔단의 스타일도 스타일이지만 네. 많은 기사들이 아마 두라고 하면 이곳을 많이 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변이 한 칸 더 넓게 정석대로 벌렸더라면 아마 다가오는 수를 둘 확률이 높은데 지금은 사실 뭐 다가가도 그 다음 착점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뭐 다음 수가 없는 그런 행마가 되고요. 그냥 지키자니 이것도 너무 무난한 것 같고. 우아기를 걸치면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 날일자 아니면 지금 이곳인데 전투가 아무래도 이제 펼쳐지게 될 거예요. 펼쳐지게 될 텐데 상변 모양도 백이 또 단단하게 해놨고 네. 이런 거 저런 거를 좀 생각해 본다면은 뭐 우하기 걸치냐 좌하기 날일자냐 두 가지 중 한 가지. 하지만 좌하기 쪽이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선수가 초반부터 아주 신중하게 꾸려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반적인 뭔가 생각에서는 빈기를 먼저 걸쳐가거나 그러는 게 크다고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여기를 그냥 벌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네. 그냥 하나 걸쳐놓고 손을 뺀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쳐놓고 네, 여기서 여기 둘래 여기 둘래 하면은 당연히 여기가 정수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간격이 넓어서 들어오게 된다면 전투가 펼쳐지는 것은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기도 지금 이 돌이 지금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걸치고 여기 받은 거예요 지금. 아, 이제 막 걸쳐놓은 네. 상황으로 봐도 되네요. 아, 또 그렇게 보니까 비어있는 곳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돌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벌렸다. 지금 이미 한 수를 투자했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동훈 팔단은 이 정도 템포의 속도가 가장 어울립니다. 네. 다만 커제 선수의 오늘 초반 속도는 약간 의외다. 네. 이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 두 선수는 워낙 초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초반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2016 삼성화재 월드바둑 마스터즈, 저희는 잠시 후에 이세돌 구단의 대결로 찾아오겠습니다.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본선 16강전입니다. 이번에는 이세돌 구단의 대결, 퉁멍청 선수와의 대국입니다. 퉁멍청 선수가
이 32강전에서 수해 구단과 구리 구단 그리고 이동훈 8단이 속해 있는 조에서 16강 진출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뭐 많은 기사들이 생각할 때 사실 확률이 가장 낮은 기사가 퉁멍청 5단이거든요. 그 조에서는 워낙 강한 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의외로 지금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 조를 뚫고 올라왔다는 것만 해도 실력은 이미 뭐 검증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선수가 1라운드에서 이동훈 선수에게 패하고 나서 구리 구단과 수해 구단을 연파하고 올라온 선수거든요. 이세돌 구단도 긴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 역시 최근에 썩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심배 1차전 대표로 먼저 자신이 나가고 싶다고 해서 지금 출격을 했는데 네. 불구하고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지금 패했기 때문에 아마 뭐 썩 기분이 좋은 상황일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동훈 선수와 약간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지금 뭐 농심배 같은 경우는 진짜 역대급이거든요. 선수가 워낙 강해갖고 제가 생각에는 한국이 우승을 못하는 게 신기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저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한국이 1차전에서 1승도 못 거둘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이세돌 구단의 그 1국 패배가 특히 더 충격적이었던 네. 것 같아요. 이세돌 구단이 후반부에 등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왜 자청에서 1국에 출전을 했을까요?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농심배 대표 선수가 되면은 항상 제일 먼저 나가고 싶어해요. 늘 그래 왔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한번 그 연승 기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걸 세워보고 싶어갖고 아,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첫 번째로 나가고 싶어하는데 그 전까지는 다른 선수들이 좀 못 나가게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농심배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한국에 이제 김인 구단이 단장 겸 뭐 감독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사실 좀 만류를 해요. 그러니까 주장급 선수가 먼저 나간다고 하면은 한국 팀을 위해서 나중에 나가라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예전에 이창호 구단도 계속해서 뭐 주장으로 마지막에 나갔던 거고요. 네. 근데 이세돌 구단이 작년에도 사실 첫 번째로 나가고 싶어 했어요. 작년 농심배도. 근데 선수 이제 면면으로 봤을 때 이세돌 구단은 딱 중심을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있어줘야 된다 해서 이제 마지막에 나갔거든요. 근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다 선수가 주장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다 강하니까 네. 이세돌 구단이 첫 번째로 나간다고 할 때 그 어느 누구도 그냥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뭔가 네 그래서 1번으로 기회가. 네, 나가게 됐어요. 네. 참 이세돌 구단이 연승을 하고서 이번 16강전을 맞이했으면 참 분위기가 더 좋았을 텐데요. 네. 이세돌 구단의 대국은 확실히 이동훈 8단의 대국보다는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되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좌악이 정석 자체를 이렇게 계속 진행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선수들의 손이 조금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정석을 눈사태 정석으로 가지 않고 뭐 단수 치고 이을 때 하변 쪽 벌리는 이런 진행을 택했다면은 수순이 진행이 빠르게 되기가 어렵지만 네. 지금 뭐 이 좌악이 정석 같은 경우야 뭐 다 아는 선에서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속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퉁멍청 이 선수가 올해 세계대회 18승 4패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네.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선전에서의 승이 많고 예선 결승 뭐 이런 대국에서 패가 있어서 본선에는 또 많이 오르지는 못했더라고요. 네, 이 통멍청 5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진 그런 기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이제 통합 예선 나오면은 한국의 선수들이 상당히 이제 경계를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력은 이미 있지만 좀 아직까지는 뭐 운을 좀 아, 이렇게 운이 안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지. 한번 물꼬가 트이면은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뭐 이세돌 구단이 유리하겠지라고 생각은 되지만 네. 실상 내용은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세계대 면에서의 이동훈 선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같은 이제 자국 기사로는 약간 아쉬운 그렇게 이제 평가되면 약간 아쉽긴 한데 중국에서는 아마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충분히. 네. 후하게 쳐준다면 네, 그렇죠. 가능하다. 네. 그러면 이 선수는 어떤 바둑을 좀 즐겨두는 스타일인가요? 중국에서 이제 뭐 완전 탑랭커 기사들이 아니고서는 대체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스타일들이 비슷해요. 뭐 그렇게 막 돌이 몰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지만 실리 균형을 항상 맞춰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큰 실수가 없는 바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무난하게 두다가 상대가 조금 뭔가 허점이 보이면은 그곳을 이제 파고 들어가는 공격형이다, 뭐 실리형이다, 뭐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고요. 다만 두터움은 좋아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점점 이 인류 기사들의 기풍이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러니까 점점 수준이 더 올라가서 뭐 그렇다도 볼 수가 있고요. 뭐 이세돌 구단이 예전에 뭐 인터뷰나 이런 데서 뭐 한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도장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공동 연구 이런 것들이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만의 스타일들이 뚜렷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혼자 이제 뭐 포석이나 정석이나 이런 것을 연구했기 때문에 자기가 내놓는 결론도 다 제각각으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다들 기풍이 다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워낙 또 공동 연구, 인터넷 시대 이러다 보니까 그냥 오늘 한국에서 신수가 펼쳐지면은 내일 중국에서 다 모여서 연구하고 그냥 이런 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독특한 기풍, 독특한 수법 이런 게 나오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국가 간에서도 그 장벽이 많이 허물어졌겠습니다. 거의 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선수들이 자신이 연구한 수나 아니면 이제 뭐 자국에서 연구한 수를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시험해 보는 무대가 이제 인터넷 대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대국에서 그걸 거의 뭐 바로 이렇게 사용해 보기 때문에 네. 그냥 다음 날이면 거의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유명한 기사들끼리는 인터넷 아이디도 다 많이 거의 다 알죠. 알려져 네. 있잖아요. 자하기는 이제 변화가 끝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지금 이것은 정석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눈사태 정석을 흑이 계속해서 진행시켰을 때는 지금 이 실전에 나왔던 그냥 이 모양을 머릿속에 이제 생각하시고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백이 귀에 있던 곳을 흑이 그래도 귀를 차지했기 때문에 흑과 백집이 집으로 볼 때는 똑같이 거의 똑같이 났기 때문에 네. 흑이 실리로는 득을 받지만 백도 두텁게 정리하고 손을 돌려서 다른 곳을 먼저 두기 때문에 흑과 백 서로 뭐 불만이 없습니다. 손을 빼나요? 지금 뭐 손을 돌린 것도 뭐 여기서는 무조건 손을 돌려서 저곳을 걸쳐야 된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다가온다든지 협공하는 것도 이런 바둑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세돌 구단의 생각은 이 좌변 쪽의 두터움이, 그러니까 백이 이곳을 붙여서 더 넓어지기 전에 그래도 먼저 좀 견제를 해놓자, 이런 뜻이고요. 바둑의 이제 패러다임이 조금씩 이제 바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실 돌이 두터우면 당연히 예전에는 위로 한 칸을 띄었거든요. 근데 위로 한 칸을 띄면은 흙이 벌리는 수를 두기보다는 최근에 3-3에 들어가는 수를 많이 두는데, 흙에게 실리를 좀 선수로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 날일자로 돌이 뭐 두텁건 얇건, 두터우면 사실 위로 두고 얇을 때 날일자로 두라, 뭐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이제는 그런 경계도 조금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요즘 대세는 날일자군요. 그러니까 두터워도 날일자로 많이 둡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일자가 꼭 정수다, 이렇게는 말하기 어려워요. 이게 또 연구를 통해서 언제 바뀔지 모르는 네. 거잖아요. 확실히 굳혀두는데요. 이제 상변 쪽을 뭐 정석 진행을 시키지 않고 이세돌 구단이 우상기를 지켰기 때문에 뭐 굳힌다기보다는 아마 통멍청보다는 뭐 이 자리나 뭐 이 자리 두면서 이 두 점을 좀 공격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흙도 응원군이 어느 정도 사정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중앙을 뛰어나가게 된다면은 백이 흙을 일방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서로 중앙 쪽으로 나오면서 전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일방적으로 백이 흙을 좀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네.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는데요. 동망청 선수가 먼저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은 뭐 공격당한다고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중앙으로 서로 나간다, 네,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상대방 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런 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보다도 이 이후의 진행에 따라서 악수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마도 여기 뒀다라는 거는 지금 이곳까지 두겠다라는 뜻일 것 같거든요. 이러고 뭐 두 칸 정도 두면서 이런 돌이 어떻게 보면 두터운 돌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무거운 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환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냥 이제 두 칸을 두게 되면은 흙이 이제 이곳을 붙이고 이제 3-3을 들어가서 전투가 펼쳐지면 흙돌이 하나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백 쪽에서 좀 골치가 아파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좌상기를 좀 지키면서 흙의 돌을 무겁게 하겠다. 일단 지금의 수의 뜻은 그렇습니다. 네, 이 진행이 무조건 그렇다고 좋다고만도 할 수가 없는 게, 아마도 이제 이렇게 진행을 시켜놓고 둘 텐데 이 두 칸이 약간이라도 차단당하는 수법이 남아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일자로 딱 되어 있으면은 이 돌들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는 물론 있긴 하겠지만 흙도 확실치 않아서 웬만해서 못 두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돌이 딱 되어 있으면은 차단 당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수법은 장단점이 좀 뚜렷한 수법이네요. 네. 일단 오늘 대구 이세돌 구단이 초반에 좀 평범하게 둬서 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돌 구단이 초반에 시간을 많이 사용할 때가 있어요. 가끔 이세돌 구단의 뭐 바둑을 좋아하시거나 많이 보신 바둑 팬분들은 기억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초반에 생각이 깊어지면 의외로 새로운 수를 들고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전투가 시작되면 안 좋을 때가 의외로 많아요. 태국이 초반 흐름이 안 좋을 때가 많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동료 기사로서 볼 때는 초반에 그냥 무난하게 두면은 진짜 셀 것 같은데 네. 가끔 뭐 접어주고 두나 뭐 이런 우스갯소리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오히려 기사들은 이세돌 구단이 초반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좀 기대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세돌 구단이 새로운 수법을 들고 나와서 뭔가 좀 힘든 싸움으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마저 할 정도로 가끔 그런 바둑을 줄 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빨리 둬주고 평범하게 둬주면은 네. 이렇게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워낙 중반 후반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초반만 그냥 최소 그냥 5대5만 맞춰가면은 무조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후반은 워낙 강한 네. 기사니까요.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들 초반에는 신수나 자기가 생각해봤던 수를 시도해보기가 조금 떨리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두는 수법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완벽한 연구를 통해서 둘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두기보다는 대국 그날 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수라든지 이런 수들을 즉흥적으로 많이 둡니다. 워낙 또 그리고 틀에 박힌 바둑보다는 새로운 바둑을 두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고요. 네, 오늘은 그래도 무난하게 꾸려진 거죠. 네, 그렇죠. 네, 일단 흑도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이 흑의 이 날일자는 중앙 쪽으로 나가는 수이지만 나중에 이제 좌변 쪽으로 들어갈 때도 그냥 좌변 쪽으로 들어가면 백이 이제 나와서 차단을 하거든요. 이 교환이 없으면은. 근데 지금은 차단을 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 뭐 장문이기 때문에 차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좌변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하는 그런 행마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돌이 있으면은 만약에 백도 거의 이 자리는 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흑에게 당하면은 백이 뭐 흑을 압박하는 형태이기보다는 흑이 그래도 훨씬 더 백을 압박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백도 그곳은 놓치기 힘들겠네요.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로 떠오르는 수가 이수. 하지만 여기를 두면 흑이 좌변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좌변보다도 이런 데를 다가올 확률이 높아요. 넘어가는 것과 뭐 차단 여러 가지를 엿보면서 네. 이 다음에 행마가 마음에 드는 행마가 잘 안 보인다. 퉁멍청 오다 입장에서 이 다음에 뭐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은 여길 다가오고 한 칸 뛸 때 한 칸 정도 뛰어서 좀 안정을 취하는 쪽으로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은 조금 눌리지만요. 네. 이 수 자체가 뭐 백을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또 우상기 흑 모양을 또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번, 2번, 뭐 3번 정도로 하나 이제 더 추가한다면 이 정도 둬서
실리는 좀 내어줄지 몰라도 중앙 쪽으로 좀 더 두텁게 두겠다. 한 이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 이때 이세돌 구단이 손을 뺐던 우하기 쪽을 먼저 손을 대보는 수는 없을까요? 물론 뭐 없지는 않지만 우아기 같은 경우가 사실 백이 먼저 둬도 이렇게 눌러가는 정석을 사용하기에는 세력을 쌓아도 저하기가 워낙 단단해서 별로 뭐 두고 싶지 않고요. 그나마 이제 둔다면은 반대쪽으로 다가와서 이제 이곳을 두는 건데 사실 이것도 흙이 이런데 이제 협공 왔을 때 더 두고 싶거든요. 자체로. 그러니까 돌이 없는데도 이렇게 두고 싶은 기분은 조금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둘 수는 있지만 지금 뭐 여기나 상변보다 손이 먼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둔다면은 뭐 눌러가는 정석보다는 우변 쪽에서 둘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네. 역시 유력한 수는 중앙 쪽 띄움과 상변 벌림. 네. 그리고 이것도 의외로 그냥 하나 이제 보기로 끼워 넣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도. 이 돌이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약간이라도. 단순 실리로는 손해지만 여기 다가왔을 때 이제는 붙여서 위에서 막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교환들이 없이 그냥 두면은 이러고 나서 두면은 여기를 뭐 받아주지 않고 흙도 당연히 반발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먼저 교환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연 퉁망천 선수가 어떤 수를 선택을 할런지요. 네. 중앙과 상변 모두 탐이 나는 곳이기는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이 되는 곳에 착점을 했어요. 네, 중앙이죠. 흙은 상변이냐 아니면 좌변? 좌변이 나릴자도 뭐 워낙 두고 싶은 곳이긴 하죠. 여기 나릴자 행마 자체가 이곳을 나중에 들어가겠다라는 뜻이 다분한 수이기 때문에 바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래도 지금 좌변보다는 제가 만약 뒀다면은 저는 네. 상변 쪽을 뒀을 것 같아요. 여기나 여기. 그럼 이제는 백이 상변을 갈까요? 일단 이 자리가 상당히 뭐 두터운 자리죠. 그냥 아예 확실히 집을 만들어 놓네요. 그러니까 자산기를 확실하게 해놓으면서 몇 가지 의미가 있네요.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3-3이 약간 기분이 그래도 조금 나쁜 곳을 확실히 지키면서 100이 언젠가 이제 돌이 차단이 되더라도 뭐 넘어가는 수를 엿보면서 그리고 흙이 확실치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일자로 두터운 모양이긴 하지만 아직 안형이 없다. 좀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두터운 그런 수법입니다. 그러면 이 돌들을 이세돌 구단도 한 번 더 보강을 하거나 갈수를 해야 할 때인가요?
일단 이 중앙을 당해서 돌이 봉쇄가 당하게 된다면은 물론 뭐 사는 것은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좀 답답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그냥 나가기에는 왠지 뭐 집으로도 손해 본 것 같고 여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벽이 살짝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행마는 그렇게 뭐 두고 싶진 않아요. 지금도 그냥 이 자리나 이 자리로 둬서 백이 계속해서 뭐 실리를 손해 보면서라도 뭔가 받는다면 그때 나가고 백이 중앙 쪽에서 어딘가 둔다면은 차단 내지 아니면 뭐 나래자 정도에서 넘어가는 이런 작전이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계속해서 상변 자리가 상당히 제 눈에는 커 보이네요. 네. 네. 왠지 상변에 흑돌이 오면은 백돌도 좀 넓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냥 집을 키우는 곳이라면은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뭐 큰 곳이다, 급한 곳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상변에 제가 계속 두고 싶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 이런 쪽에 돌이 와야 이제 차단하는 것도 훨씬 더 강력해지고 집도 조금 벌고 전체적인 백도 알고 보면 지금 뭐 안형이 없기 때문에 곤마가 동행한다 뭐 그런 느낌으로 둘 수도 있거든요. 아, 같네요. 네. 네, 이세돌 구단도 상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돌이 이렇게 뭐 조금 몰린다고 해야 되나요? 공격당할 것 같은 자세가 취해질 때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좀 빠르게 이제 그 탈출하고 싶어서 이런 행마를 많이 둬요. 근데 프로들 같은 경우는 이런 행마는 어지간해서는 좀 두기 싫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가면서 뭐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뭐 두터움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단순 목적이 탈출이거든요. 근데 백은 쫓아가면서 뭔가 모양이 좋아지고 흙의 우변 쪽 모양도 견제하고 뭔가 좀 그런 이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당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도 중앙 한 칸 뛰면 악수 없다고 많이 들어서 그쵸. 악수 없다 그런 격언이 있긴 한데 지금은 일단 만약 뛰게 된다면 네. 최대한 집을 이득 보고 진짜 마지 못해서 뛰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 한 그렇게 그냥 무난하게 탈출은 웬만해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뛰는 수들은 백에게 더 좋은 팀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세돌 구단 거기 뛰는 행마가 나온다면은 진짜 집으로 득 볼 거 다 본 이후에 뛸 것입니다. 네, 일단 오늘 두 선수의 대국은 상변 이 정리가 우선적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퉁멍청 선수가 한 번 더 흑돌들을 압박해 갈 수 있을까요?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